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시즌온 햇살이 따뜻하다 못해 살짝 곁땀이 나는 날씨입니다. 역시 한국은 여름 겨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시즌온이라 이것저것 자가정비도 소일거리 삼아 공구만지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문득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를 다 팔면 신차로 무엇을 사고 싶어? 라는 친구의 질문이 떠올라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소들을 3가지 정도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워 대입하니 단번에 파악이 가능했죠. 절대적인 결과가 아닌 개인적인 취향이기에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수납성입니다. 제 아무리 성능이 좋은 알차의 재미를 느껴본들 어디 1박 이상 중장거리라도 갈라치면 백팩에 짐을 최소화해서 어깨에 메고 달리게 되는데 이게 아주 곤욕입니다. 제 기준에 가방이 무겁든 가볍든 상관없이 백팩과 등의 접지면에서 땀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숙소에 도착해서 샤워하기 위해 옷을 벗어보면 어깨끈에 쓸려 뻘개진 어깨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게로 짓눌리는 허리 디스크는 또 어떻고요. 참고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 4대 중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조그마한 사이드박스가 있는 R1100S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차의 재미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납성이 좋은 S1000XR 같은 고속 멀티 투어러의 인기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상충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사이드박스 3박스 구성으로 보통 140에서 180km 이상에서는 박스의 면적과 시시각각 변하는 풍동 저항으로 차체가 피쉬테일처럼 요동치는 와블 현상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초고속의 욕심은 포기당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현상을 완화하는 설계가 두카티 멀티스트라다에 적용되고 있긴 하나 분명 한계점이 있고, 저는 100에서 120km로 엔진이 보드랍게 움직이는 구간을 즐기는 편이기에 바로 수긍 가능한 부분입니다. 둘째, 안락함입니다. 일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모델이어야 하기에 시내 주행 70%, 장거리 30%로 장시간 앉아있어도 편안한 자세여야 합니다. 알차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바이크가 포함되겠지만 저는 서스의 성능부터 시작해 배기량에서 오는 편안함도 포함합니다. 대배기량의 여유 있는 파워는 라이더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으로 스로틀을 조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조작할 수 있게. 고출력 600cc 배기량으로 얼마든지 1000cc 못지않게 달릴 수 있지만 긴 호흡의 실린더 폭발이 어쩐지 저는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50마력의 600cc와 100마력의 1000cc 중에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그럼 600cc 4기통으로 여유있게 100에서 120km로 달리면 되지 않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보통 기어비가 달라서 동일 실린더 개수 기준 1000cc 쪽이 어쨌든 더 여유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가치와 완성도 높은 설계입니다. 기왕이면 하나만 가질 수 있는 바이크가 역사도 깊어 소위 족보가 있는 모델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품질 개선과 내구성까지 담보가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높은 완성도라는 단어를 빼고 논할 수 없는 대표 브랜드가 혼다와 BMW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같은 완성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혼다는 생산 제품의 고장을 극도로 견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엔진의 금속 피로도를 불러오는 세팅은 애초에 삭제해버리죠. 그래서 타 브랜드를 경험하다가 혼다로 첫걸음을 뗀 라이더들의 대부분이 좋은데 뭔가 심심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BMW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MW는 특히 자동차에서 직렬 6기통의 쥐어짜는 엔진으로 누유가 항상 수반되는 재미있지만 유지비용 골치 아픈 고성능 엔진으로 유명하지만 바이크 씬에서는 타 브랜드 대비 그렇다 할 재미는 선사하지 못합니다. 분명 엔진 하나만 놓고 보자면 박스 2기통, K시리즈 병렬 4기통, 6기통 등 퍼포먼스에 뭐 하나 빠지지 않고 형식 대비 훌륭하게 뽑아내주고 있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라이더가 이 퍼포먼스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라는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라이더 친화적인 설계 집약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싸면 비쌀수록 맛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혼다의 내구성을 필두로 한 설계 철학에서 오는 완성도와 철저히 라이더 편의에 중심을 맞춘 BMW의 설계 완성도는 그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전제해 두어야 할 것은 유로5입니다. 유로 환경 규제의 대응이 심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다 할 진보된 개발보다는 어떻게 하면 규제를 피해서 오래 판매할 수 있을까로 가치가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브랜드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척박한 시기에 혼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최고 효율의 병렬 2기통 방식을 이용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 기술을 도입해 전면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저는 이것이 나름 현 시대에 가치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12000 같은 유서 깊은 엔진도 출시하고 있지만 콤팩트 네이키드 컨셉으로 안락함과는 거리가 있어 아쉽게도 패스입니다. 반면 BMW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 엔진은 역시나 환경 규제에 대응하느라 어지간히 탈곡되고 있긴 하지만 BMW 모토라드 역사를 있게 한 롱런 엔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자연히 따라오는 헤리티지는 덤으로 박스 엔진의 가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종합해보자면 사이드박스 3박스 추가로 충분한 수납성 충족, GS와 RT 같은 1300cc 배기량의 여유와 덩치는 크지만 안정적인 무게 배분으로 조작성이 편하고 동시에 장거리에서도 안락함을 제공하며 배기량 대비 착한 연비는 물론 BMW의 칼 브레이킹을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온로드 세팅의 RT를 선정하였습니다. 저배기에서 대배기까지 타보니 적당한 미들급으로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타락한 제 자신이 참 못났지만 최대한 진지하게 정말 딱 하나만 탈 수 있다면 무조건 RT. 1200급으로 갈수록 고동감이 더 살아있긴 하겠지만 최신의 1250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화성 4대를 처분하고 신차로 박스 까는 색다른 행복을 잠시나마 꿈꿔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충분히 즐겁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행복할랍니다. 궁극의 바이크를 찾아 떠도는 라이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모토잡이었습니다.